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형 시스템의 해를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할 때 사실 이 세 가지의 선형 방정식을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 세 개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가 이제 뭐 해가 있다 혹은 만나지 않으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y는 그죠? x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2x 플러스 3 y는 6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선형 방정식의 그래프는 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는 자 여기는 빨간색 선으로 표현이 되죠. 이 그래프가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지를 않죠. 사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결국은 x-y는 3, 2x 플러스 3y는 6, x 플러스 y는 1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저희가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 푸는 방법도 우리가 뒷단에서 좀 배울 거고,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만나는지도 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의 선형 방정식을 여러분이 그죠? 선형 방정식을 풀이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값들이 뭐 개수값들이 막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가우스 소거법을 뭐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요 하나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하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선형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보면 뭐 풀이해 보면 뭐 이 세 개의 점이 뭐 1.1,1에서 뭐 만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유일한 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우선 뭐 x1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요 놈에서 두 번째 요 식에서 얘를 빼가지고 x1을 먼저 구하고, x1 구한 x1을 다시 대입을 해서 그죠? x2를 구하고,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대요. x1, y1 쪽의 축을 가지고 각각의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려서 봤더니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즉 그래프로 표현해서 풀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선형 방정식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죠. 선형 방정식을 풀이해서 그죠? 구할 수도 있죠. 뭐를? 이 해를. 그죠? 이제 여기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우스 소거법이나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변수가 2개나 3개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변수가 이제 3개가 나왔어요. 3개의 선형 방정식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럼 여러분 뭐 바로 이해하셨던 것처럼 3차원 축을 만들어야 되겠죠. x3 만들어서 축을 만들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3차원 축으로만 가도 결국은 여러분이 이거를 x, y, z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눈에 익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결국은 뭐 ax 그죠? 플러스 bz 뭐 플러스 c 뭐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x, y, z의 축으로 저희가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이 축을 가지고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뒷단에서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한번 해본다 그랬죠. 첫 번째가 C 언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매트랩으로 한번 구현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코드로, 이거 뒤에 나와 있는 건 사실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런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수업을 통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평면들이 만나는 그래프를 저희가
해를 구할 경우는 비슷합니다. 유일한 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축에 이렇게 어서고날한 형태로 한 점에서 만날 때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무한히 많은 해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어느 곳에서 겹치는 형태는, 혹은 완전히 막 다 세 개가 겹치는 경우, 이건 2D하고 그러니까 2D가 아니라 이제 2차원 축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겹치는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라고 보시면 되고, 해가 없는 경우는 이제 세 개의 값들이 겹치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개가 한 번에 만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죠. 뭐 세 개가 전부 다 평행하거나, 그죠? 뭐 두 개는 완전히 겹치고 그 하나가 다른 곳과 평행을 이루는 형태, 이런 형태는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3차원 축은 그 2차원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직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2D 였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는 직선의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3차원이 되면 이제 직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그렇죠? 면의 개념으로 이 면들이 전부 다 각각의 축에 맞춰서 직교하는 성분이 표현되면 결국 한 점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직선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면 얘는 해가 많은 거고, 이 세 겹들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완전히 평행을 이루거나 두 개는 겹치고 나머지 하나는 평행을 이루는 경우는 저희가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그 2차원이었을 때, 3차원 됐을 때 확장되는 정도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형 시스템의 뭐 해 개수는 저희가 뭐 해가 없거나 또 유일한 해를 가지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이 도표에 대한 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은 해가 없거나, 그렇죠? 그리고 해가 있는데 유니크한 유일한 해를 갖거나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 라는 형태로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를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다 하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고요. 뒤에 소거법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 책에 이제 연습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 대면 강의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판서하면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연습 문제를 좀 띄워놓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어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우선 진위를 판단하는 하고 틀린 경우와 그 이유를 좀 적어보자고 하네요. 자, 선형 시스템에서는 주로 덧셈 혹은 곱셈의 형태로, 그렇죠? 덧셈 혹은 곱셈의 형태로 연산의 줄을 이룬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죠? 네. 진위를 판단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선 읽어볼게요. 선형 시스템에서는 주로 덧셈과 곱셈의 연산이 줄을 이루는 형태인가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3이 터치가 안 되네요. 그럼 그 전에 좀 끊고 다시 좀 완성시키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